안녕하십니까? 김홍대의 건강 수업입니다. 오늘 수업은 여느 때보다 훨씬 더 무겁고 동시에 아주 시급한 마음으로 준비했습니다. 우리가 하루에도 수십 번 여닫는 냉장고, 과연 안전할까요? 오늘 이 방송을 보시고 나면 아마 소름이 돋아 당장 부엌으로 달려가시게 될 겁니다. 먼저 전 세계 의학계를 발칵 뒤집어 놓았던 실제 사건 하나를 소개하며 시작하려 합니다. 한 20살 건강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이 청년이 어느 날 닷새 전에 삶아서 실온에 뒀던 파스타면을 다시 꺼내 데워 먹었습니다. 에이, 펄펄 끓여서 데우면 균 다 죽겠지 하고 생각했겠죠. 그런데 결과는 참혹했습니다. 파스타를 먹은 지 불과 10여 시간 만에 이 청년은 심각한 구토와 폭통을 호소하다가 결국 사망했습니다. 범인은 바로 탄수화물에서 증식하는 독소였습니다. 가장 무서운 사실이 뭔지 아십니까? 이 독소는 100도씨, 펄펄 끓는 물에 팔팔 삶아도 절대 사라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가 흔히 믿는 상한 것 같으면 끓여 먹지 뭐, 냉장고에 넣으면 안전해라는 상식이 때로는 사람을 죽일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오늘 김홍대의 건강 수업에서는 의사들도 절대 냉장고에 그냥 넣지 않는다는 음식, 그리고 잘못 보관하면 우리 가족의 몸을 망치는 치명적인 습관 13가지를 긴급 점검해 드립니다. 오늘 내용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첫 번째, 지금 당장 냉장고 문을 열어 보십시오. 혹시 시장에서 그대로 받아온 검은 봉지가 그대로 들어있지는 않습니까? 이게 오늘 말씀드릴 가장 흔하면서도 위험한 실수입니다. 시장에서 장 보고 오면 귀찮아서 혹은 빛을 차단한다고 봉지째 냉장고에 쑤셔 넣는 분들 정말 많으십니다. 그 검은 봉지의 정체가 뭔지 아십니까? 대부분 폐플라스틱을 녹여 만든 재생용품입니다. 애초에 식품을 담으라고 만든 게 아니라는 뜻입니다. 이런 공업용 소지가 섞인 봉지가 냉장고 안에 습기나 기름기 있는 음식과 닿으면 납이나 카드뮴 같은 중금속이 녹아 나와 음식에 묻을 수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통풍입니다. 검은 봉지는 안이 보이지 않죠. 그 안에서 채소가 썩어 진물이 나고 곰팡이가 피어도 모른 채 방치하다가 냉장고 전체를 세균밭으로 만듭니다. 장 봐온 물건은 귀찮더라도 반드시 식품용 투명 위생팩이나 밀폐 용기에 옮겨 담으셔야 합니다. 검은 봉지는 쓰레기 담을 때만 쓰십시오. 제발 냉장고에 넣지 마십시오. 두 번째, 앞서 말씀드린 사망 사건의 원인, 바로 먹다 남은 밥과 면입니다. 한국인 밥상에 밥이 빠질 수 없죠. 밥솥에 밥이 애매하게 남으면 그릇에 덜어서 식탁 위에 두거나 대충 식혀서 냉장고에 넣으시죠. 그리고 나중에 꺼내서 볶음밥 해 드십니다. 이게 바로 내 몸에 독을 주입하는 행동입니다. 쌀이나 밀가루 같은 탄수화물에는 흙에서 유래한 바실러스 세레우스 균 포자가 묻어 있습니다. 밥을 지을 때 고열을 가해도 이 포자는 죽지 않고 살아남습니다. 문제는 밥이 식어갈 때 발생합니다. 실온이나 어설픈 냉장 온도에서 이 포자가 깨어나 독소를 뿜어내기 때문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 이 독소는 다시 가열해도 없어지지 않습니다. 남은 밥은 반드시 갓 지었을 때 김만 살짝 빼고 2시간 이내에 밀폐 용기에 담아 냉동 보관하십시오. 냉장실도 안전하지 않습니다. 오직 냉동만이 가장 안전하고 밥맛도 지키는 길입니다. 세 번째, 고춧가루와 견과류입니다. 이것도 한국인 암 발병과 직결된 문제입니다. 고춧가루 대용량으로 사서 싱크대 밑이나 냉장실에 비닐봉지째 넣어두고 1년 내내 드시죠? 견과류도 식탁 위에 통째로 두고 드시고요. 고춧가루와 견과류는 습기를 빨아들이는 성질이 있습니다. 습기를 머금으면 눈에 보이지 않는 곰팡이가 피는데 여기서 나오는 아플라톡신은 간암을 일으키는 가장 강력한 독성 물질 중 하나입니다. 에이, 곰팡이 피면 걷어내고 끓여 먹지 하시면 큰일 납니다. 이 독소는 270도 이상의 불에도 파괴되지 않습니다. 고춧가루와 견과류는 사오자마자 소분해서 지퍼백에 담아 공기를 쫙 빼고 무조건 냉동실에 보관하셔야 합니다. 냉장실도 습해서 위험합니다.
오직 냉동만이 이 발암 물질을 막을 수 있습니다. 네 번째, 많은 분이 무심코 하는 행동입니다. 재사용 생수병입니다. 마트에서 사온 생수 다 마시고 나서 그 빈 병 버리기 아깝다고 정수기 물 담아서 냉장고에 넣어 두시죠? 물병이니까 깨끗하겠지 하시겠지만 이건 세균을 배양해서 마시는 것과 같습니다. 페트병은 입구가 좁아서 깨끗이 씻고 말리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한번 입을 대고 마신 페트병에는 침 속에 있는 세균이 들어가는데 냉장고에 넣어둬도 하루만 지나면 세균이 4만 마리 넘게 증식한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이건 마시는 물 기준치의 수백 배가 넘는 수치입니다. 게다가 페트병은 일회용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계속 사용하면 미세 플라스틱이 녹아 나올 수도 있습니다. 아깝다 생각 마시고 다 쓴 생수병은 바로 분리수거함으로 보내십시오. 물은 반드시 입구가 넓어 세척이 쉬운 물병에 담아 드셔야 합니다. 다섯 번째, 들기름입니다. 이 녀석은 조금 특별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들기름은 식물성 오메가3의 제왕입니다. 하지만 치명적인 약점이 있습니다. 산패 속도가 참기름이나 콩기름보다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빠르다는 겁니다. 공기와 빛에 닿으면 금방 썩어버립니다. 산패된 들기름은 그 자체로 1급 발암 물질인 벤조피렌 덩어리입니다. 들기름은 무조건 냉장 보관해야 하는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혹시 들기름 병이 투명합니까? 그렇다면 당장 신문지나 은박지로 칭칭 감으셔야 합니다. 들기름은 형광등 불빛만 봐도 산패가 시작됩니다. 반드시 빛을 차단해서 냉장고 안쪽에 모셔둬야 합니다. 들기름을 보관할 때 참기름을 섞어 주십시오. 비율은 들기름 8대 참기름 2입니다. 참기름 속에 있는 리그난이라는 성분이 강력한 항산화 작용을 해서 들기름이 상하는 걸 막아주는 천연 방부제 역할을 합니다. 이렇게 섞어두면 보관 기간이 2배는 늘어납니다. 여섯 번째, 커피 원두입니다. 커피 향 날아갈까봐 냉장고에 넣는다는 분들 계십니다. 이건 비싼 원두를 냉장고 탈취제로 쓰는 꼴입니다. 커피 원두는 냄새를 빨아들이는 성질이 아주 강합니다. 냉장고에 넣는 순간 김치 냄새, 반찬 냄새를 몽땅 빨아들입니다. 나중에 그 커피 내리면 김치 맛 커피를 드시게 됩니다. 더 큰 문제는 수분입니다. 냉장고 문을 여닫을 때 생기는 온도 차로 원두에 습기가 차면 곰팡이가 필 수 있습니다. 커피 원두나 가루는 햇빛이 들지 않는 서늘한 상온에 밀폐해서 보관하는 것이 향을 지키는 정석입니다. 일곱 번째, 계란입니다. 계란 사오시면 종이 팩이나 플라스틱 팩은 버리고 계란만 꺼내서 냉장고 문 쪽에 있는 계란 틀에 예쁘게 꽂아 두시죠? 보기는 좋지만 건강에는 최악입니다. 계란 껍질에는 닭의 배설물에서 옮겨온 살모넬라균이 묻어 있을 확률이 높습니다. 계란을 하나씩 옮겨 담는 과정에서 이 균이 내 손에 묻고 냉장고 손잡이와 다른 반찬통으로 옮겨갑니다. 게다가 냉장고 문을 여닫을 때마다 온도 차이 때문에 계란 표면에 물방울이 맺히는데 살모넬라균이 이 물기를 타고 계란 껍질의 숨구멍을 뚫고 안으로 침투합니다. 계란은 구매한 포장 용기 그대로 뚜껑을 덮어서 냉장고 안쪽 선반에 보관하십시오. 포장 용기가 완충 작용도 하고 세균 번식도 막아줍니다. 그리고 절대 물로 씻어서 보관하지 마십시오. 씻는 순간 보호막이 벗겨져 세균 고속도로가 열립니다. 여덟 번째, 남은 통조림입니다. 참치캔, 햄, 옥수수 남으면 귀찮아서 랩만 씌워 냉장고 넣으시죠? 통조림 캔 내부는 부식을 막기 위해 주석으로 도금되어 있습니다. 뚜껑을 따서 산소와 만나는 순간 캔 내부가 부식되면서 이 주석 성분과 환경 호르몬인 비스페놀 A가 음식물로 녹아 나옵니다. 이건 내 손으로 내 밥에 중금속을 타 먹는 것과 같습니다. 남은 통조림은 귀찮더라도 반드시 유리 밀폐 용기나 사기 그릇에 옮겨 담으셔야 합니다. 아홉 번째, 많은 분이 실수하시는 마요네즈입니다. 마요네즈 어디에 두십니까? 보통 상할까봐 냉장고 가장 깊숙하고 시원한 곳에 두시죠. 하지만 이것은 잘못된 상식입니다.
오늘 댁에 가서 보시면 냉장고 깊숙이 넣어둔 마요네즈가 기름이랑 물이랑 분리돼서 누렇게 뜬 걸 보실 수 있을 겁니다. 마요네즈는 너무 차가운 온도에 노출되면 물과 기름이 분리되어 금방 상하고 세균이 번식하기 쉬운 상태가 됩니다. 마요네즈의 명당 자리는 바로 냉장고 문 쪽 맨 앞줄 선반입니다. 거기가 냉장고에서 온도가 가장 높고 적당한 곳입니다. 자, 여기까지 정말 중요한 내용들을 알아봤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많은 분이 알고는 계시지만 그래도 여전히 실수하기 쉬운 기본 중에 기본, 버섯, 감자, 고구마, 그리고 양파 이야기를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이거 다 아는 거지 하고 방심하다가 큰일 납니다.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10번째, 버섯입니다. 마트에서 버섯 사오시면 스티로폼 접시나 비닐, 포장 그대로 냉장고 야채 칸에 넣으시죠? 이거 정말 위험합니다. 버섯은 물 먹는 솜과 같습니다. 습기를 엄청나게 빨아들입니다. 냉장고에 축축한 냉기를 머금고 비닐에 갇히면 그 안은 순식간에 곰팡이 독소가 자라는 배양실이 됩니다. 혹시 냉장고에서 꺼낸 버섯이 미끌미끌하거나 눅눅해진 적 있으십니까? 그게 바로 독소가 생겼다는 신호입니다. 이 독소는 끓여도 사라지지 않고 우리 간을 공격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놀랍게도 버섯은 냉동이 보약입니다. 버섯을 씻지 말고 밑동만 잘라 썬 뒤 지퍼백에 담아 바로 얼리십시오. 버섯이 얼면서 단단한 세포벽이 깨지는데 이때 그 안에 갇혀있던 좋은 영양소들이 밖으로 팡팡 터져 나옵니다. 맛도 영양도 챙기는 비결, 바로 냉동입니다. 11번째, 감자입니다. 감자 싹 날까봐 냉장고에 넣으시는 분들 계십니다. 감자를 냉장 보관하면 감자 속 전분이 당으로 변해버립니다. 이렇게 당도가 높아진 감자를 고온에서 볶거나 튀기면 아크릴 아마이드라는 발암 추정 물질이 폭발적으로 생성됩니다. 이 물질은 120도 이상에서 만들어지는데 우리가 감자 볶음이나 전을 할 때 온도는 이걸 훌쩍 넘깁니다. 감자는 무조건 서늘한 실온에 두셔야 합니다. 만약 실수로 냉장고에 넣었다면 요리 전에 찬물에 15분 정도 담가 당분을 빼고 드셔야 안전합니다. 12번째, 고구마입니다. 고구마는 추위를 아주 싫어합니다. 냉장고에 넣으면 냉해를 입어 금방 썩습니다. 혹시 고구마 표면에 검은색 반점이 생긴 걸 보신 적 있습니까? 살짝 썩었네 하고 도려내고 드시는데 절대 안 됩니다. 그건 검은 무늬병이라는 곰팡이인데 여기서 나오는 독소는 폐와 간에 치명적입니다. 삶거나 구워도 사라지지 않습니다. 쓴맛이 조금이라도 난다면 독이 퍼진 거니까 아까워도 통째로 버리셔야 합니다. 고구마는 12도에서 15도 사이 베란다나 현관 같은 실온에 보관하십시오. 마지막 13번째, 주부님들이 가장 많이 물어보시는 감자와 양파입니다. 베란다 좁다고 감자 박스 옆에 양파망을 딱 붙여두시는 분들 많으십니다. 이건 두 식재료를 모두 썩게 만드는 최악의 궁합입니다. 양파는 수분을 내뿜는데 감자는 그 수분을 빨아들여서 금방 물러지고 썩어버립니다. 대신 감자의 진짜 짝꿍은 따로 있습니다. 바로 사과입니다. 감자 박스에 사과 하나를 툭 넣어 두십시오. 사과에서 나오는 에틸렌 가스가 감자에 싹이 트는 것을 억제해 줍니다. 양파는 멀리, 사과는 가까이. 이 공식만 기억하셔도 감자 한 박스 다 드실 때까지 싹 날 걱정 없습니다. 자, 오늘 정말 많은 내용을 다뤘습니다. 냉장고 속 시한폭탄 13가지 핵심만 딱 정리해 드립니다. 하나, 검은 봉지는 식품용이 아니니 용기에 옮겨 담는다. 둘, 남은 밥은 식기 전에 냉동한다. 셋, 고춧가루와 견과류는 무조건 냉동이다. 넷, 생수병은 재사용하지 않고 버린다. 다섯, 들기름은 참기름과 8:2로 섞어 차광 후 냉장한다. 여섯, 커피 원두는 상온에 보관한다. 일곱, 계란은 포장팩 그대로 안쪽에 둔다. 여덟, 통조림은 유리 용기에 옮겨 담는다. 아홉, 마요네즈는 냉장고 문 쪽에 둔다. 열, 버섯은 씻지 않고 잘라서 냉동한다.
11. 감자는 서늘한 실온에 둔다. 12. 고구마는 따뜻한 실온에 둔다. 13. 감자는 사과와 함께 보관한다. 어떻습니까? 그동안 설마 별일 있겠어? 하고 넘겼던 사소한 습관들이 사실은 우리 가족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알려드린 이 내용들만 지키셔도 식중독과 암의 공포에서 우리 가족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습니다. 지금 방송이 끝나면 바로 냉장고 문을 열어 보십시오. 그리고 오늘 배운 대로 딱 10분만 투자해서 정리해 보십시오. 그 10분이 10년 뒤의 건강을 결정합니다. 오늘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소중한 가족과 지인분들에게도 꼭 공유해 주십시오. 건강 정보는 나눌수록 가치가 커집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도 여러분의 피가 되고 살이 되는 진짜 건강 정보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김홍대의 건강 수업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